(23일) 대구 경북은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2도, 대구 31도, 안동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첫 실무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3일 대구 경북은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2도, 대구가 31도, 안동 30도를 기록했습니다. 24일에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고 경북 북부 내륙과 남서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25일은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혼 남녀의 맞선까지 직접 주선하겠다고 나선 경상북도가 임신, 출산, 양육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권역 난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안동의료원입니다. 경상북도가 난임 부부와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남성 난임 시술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당 최대 5번, 회당 50만 원까지 총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옛날같이 자기 부담한다 생각하면 안 왔을 텐데 정부에서 해주니까 오는 경우가 많죠. 덧붙여서 그 난임하고 그 우울 상담센터가 우리 같이 개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임뿐만 아니라 임신해서나 아니면 이제 산후에 우울증도 이제 여기서 같이 봐주고 있죠. 일반 직장인에 비해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아이 보듬 사업도 추진합니다.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지원 인력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96%를 차지하고 36만 7천 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출산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첫 번째 정책으로 소상공인 출산했을 때 대체 인력 지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까지 완전 돌봄이 가능한 돌봄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을 활용해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관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상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촌형, 신도시형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지난해 지역 소멸을 막아라라는 주제로 140여 편의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형 워케이션 정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계절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이 푸른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정말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쉬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파도도 1년 4계절 내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도 너무 좋아서 일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셨던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해변 열차도 타시면서 편하게.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이 본사가 아닌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는 물론 해양 레포츠 등 관광시설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 송정과 청사포 두 곳의 센터를 만들고 이용업체를 모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역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원도심 관광지 4곳에 위성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워케이션 플랫폼과 교류를 통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유소연 프로골퍼를 임명하고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에 우버택시와 뉴트리 등 수도권 4개 기업이 참여를 표방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 청년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부산이 워케이션을 내세워 지역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020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특례 부여 의지가 크지 않았고 대구 경북 시도민의 관심도 적어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난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에 대구 경북의 통합이 주는 이점에 대해 글을 올렸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이후 어떤 형태로 지역이 존재해야 할지 글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은 지역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홍하영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 경북 통합글 게시 이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은 모르겠다는 반응이지만 의견을 낸 대구 시민들에게서 찬성의 뜻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장점은 대구의 장점대로 경북의 장점, 경북의 장점, 또 부족한 점은 또 부족한 대로 서로 좋은 면에서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메가시티 해가지고 서울도 대단위로 또 행정구역이 커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을 것 같고 요즘 인구가 절벽이고 인구가 감소되는데 인구가 더 많아지면 모든 게 더 유리하고.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 시민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렇다고 안동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구 경북 통합이 지역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수 있고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할까? 통합이 되면 대구 구미 간의 물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데 따른 정주 여건 문제 해소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통해서 구미 산업단지가 대구의 문화 인프라를 구미가 공유함으로써 구미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가 정주요건 문제입니다. 이 정주요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홍 시장이 제시한 국가와 직할시 2단계 행정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통합에 있어서 전제가 분권 자치 특례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대구 직할시 2단계 행정체제를 갖춘다. 이것도 역시 이게 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대구 경북 통합 의제를 두고 다음 달 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4자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23일) 11시 대구시청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정통합 공식화 이후 첫 만남입니다. 두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와 준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통합광역단체의 명칭과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조세와 재정관계의 재설정 등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단 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추진단이 방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봉황대 고분을 배경으로 열리는 봉황대 뮤직스퀘어 콘서트가 올해로 14년째를 맞았습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를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경주의 명품 상설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막 공연으로 김연자, 진혜성, 임수정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장마철과 혹서기 등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오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봉황대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영주시가 벚나무와 느티나무 등 병해충 피해가 많은 수종 14,559그루의 병해충 방제에 나섭니다. 이번 방제 작업은 진딧물과 응애 등의 병해충으로부터 수목 피해를 차단해 가로경관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영주시는 하천변과 시내 가로수 구간에는 수간 조사를, 주요 도시공원과 가로수 등에는 약제 살포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영주역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영주시는 영주역 앞 쌍구형 회전교차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대형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이용해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소수박물관이 전통 혼례와 출산, 관례 문화를 볼 수 있는 특별 전시전을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화롯과 원삼 등의 전통 혼례복과 전한상, 혼례함 등의 유물을 통해 전통 혼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베넷저고리와 천자문, 갓 등의 유물을 전시해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 관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봉화군의회가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31일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특히 관내 주요 사업장 32곳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에 따른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봉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 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통한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봉화군은 다음 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세부 사업과 참여 기업을 확정 지은 후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국비 약 3억 5천만 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2억 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성내동 폐철도 부지에 도시숲이 조성됐습니다. 영천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대구선 폐철도 유휴부지 가운데 성내동 일대에 길이 180m, 면적 3,244제곱미터의 철길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